여러분, 요즘 시장 분위기요. 슬슬 공기부터 달라지는 거 체감되시죠? 이렇게 바닥에서 방향이 꺾이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꿈틀대는 시간입니다. 1979년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면서 법정 통화의 가치가 바닥으로 무너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극소수는 금과 은으로 조용히 이동했고 결국 막대한 불을 손에 쥐었죠. 그리고 2026년 지금 역사는 소름 끼칠 만큼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인공은요. 금도 은도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과 제도권이 치밀하게 설계해둔 디지털 자산, 바로 XRP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법안과 기술적 지표가 한 방향을 동시에 가리키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거대한 설계도를 유튜브 최초로 정리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채널 고정. 여러분, 흔히들 부의 사이클은 반복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반복의 주기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1979년 당시 금과 은은 각각 70%, 15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기록했죠.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정점을 찍는 순간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이정표였어요. 지금 상황이랑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유명 분석가 체스타인 그레이버는 현재 XRP의 흐름을 1979년 랠리 직전과 비교합니다. 은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가고 금이 30조 달러를 돌파했을 때 세상은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을 목격했다고 말하죠. 지금 XRP의 시가총액은 그들과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 그레이버는 여기서 강하게 강조합니다. XRP의 잠재력은 금속 자산의 가치를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10배 이상 압도할 수 있다고요. 만약 은의 시가총액을 XRP에 대입한다면 가격은 70달러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금의 가치와 비교해서 도출되는 5,000달러라는 숫자도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글로벌 결제망의 유동성이 완전히 이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학적인 필연이라는 거죠. 지금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 바깥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대한 매집이 1979년 그날처럼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늘 대중을 속입니다. 지루함을 못 견딘 개미들이 공포의 물량을 던질 때 그제서야 진짜 상승의 문이 열리죠. 암호화폐 분석가 스태프가 포착한 최근 데이터는 정말 전율을 줍니다. XRP는 지금 2017년 역사적인 대폭등 직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장기 조정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그때 기억나시나요? XRP는 무려 395일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희망이 안 보이던 그 지루한 횡보의 끝에서 가격은 하락 채널을 뚫고 한순간에 솟구쳤습니다. 상승률이 무려 5000%였죠. 0.005달러에서 0.4달러까지 단 몇 주 만에 온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차트에서도 정확히 393일간의 축적 기간이 현 시점에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오차 범위가 단 2131 수준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밀하게 계산된 세력의 설계일까요? 가격은 지금 3.4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 아래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5000%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XRP 목표가는 100달러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중은 100달러라는 숫자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사람들은 0.4달러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세력은요. 대중의 비웃음을 먹고 더 커집니다. 차트가 그려내는 이 평행이론은 다가올 대폭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걸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거대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왜 XRP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들이 낸 보고서 혁명이지 진화가 아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금융 인프라의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 부문 총괄 샌디 카울은 현재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초기 인터넷 기술인 TCP/IP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죠. 그런데 이 기술을 만든 개발자나 프로토콜 자체는 그 위에서 창출된 막대한 부를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돈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독식했죠. 즉 정보는 이동했지만 가치는 프로토콜에 머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XRP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치를 직접 포착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연구원 스모크가 지적했듯이 XRP는 단순 송금 코인이 아닙니다. 글로벌 가치 전송의 계층 그 자체에 가깝다는 거죠. 인터넷이 정보를 실어 나갔다면 XRP는 돈의 물리적 이동을 담당하는 기축 레이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초기 인터넷 프로토콜이 직접 가치를 포착할 수 있었다면 그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상상도 어려운 천문학적 액수였겠죠. 프랭클린 템플턴은 바로 그 잠재력이 지금 XRP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대 가격은 이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의 가치를 담아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걸 떠받치기 위해 XRP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자, 여러분.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을 직접 근거로 보겠습니다. 왜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규제가 2026년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급물살을 타는 걸까요? 그리고 리플이 보유한 막대한 에스크로 물량은 왜 갑자기 규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상품 분류의 근거처럼 해석되기 시작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타이밍이 철저히 계산된 흐름이라고 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상품으로 정의하는 새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성숙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리플이 에스크로 물량을 가지고 있어도 XRP 레저가 전 세계 수천 개의 독립적인 노드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탈중앙화를 이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에스크로 물량은 시장의 혼란을 막고 기관들에게 예측 가능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전장치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기관 자본은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XRP를 증권이라는 굴레에서 꺼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상품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하필 지금 1월일까요? 그 이유는 기득권 금융 시스템이 이제야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미국은 XRP라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진 새 무기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야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스크로 물량은 이제 더 이상 리플의 약점이 아닙니다. 중앙은행과 대형 은행들이 안심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드는 신뢰와 안정의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곧 있을 클래리티 법안 통과는 거대한 자본의 댐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 승인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리플 내부 핵심 부서인 리플X의 엔지니어링 총괄 아킨 엘레가 던진 메시지,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 예고가 아닙니다. 그는 2026년을 XRP 레저의 변혁의 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적어야 할 치명적인 키워드, 여러분 꼭 메모하세요. 바로 기관급 프라이버시 기능 강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관급 프라이버시 기능 강화입니다. 대중은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좋게 보기도 하죠. 하지만 거대 자본과 국가 단위 기관들은 자금 흐름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수조 달러를 움직이는 중앙은행과 글로벌 기업이 이 네트워크에 올라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과제가 바로 거래 데이터 관리 방식이 획기적 개선이었어요. 아킨 엘레 총괄이 언급한 물밑 기술 진보는 정확히 이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쿠체 사양은 아직 베일에 가려있지만 기관들이 신원과 자금 목적을 보호받으면서도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 즉 완벽한 은신처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2026년에 이 기능이 완성된다는 건 뒤에서 고래들이 움직일 준비를 이미 끝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길을 닦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세상은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렁이는 거대한 자본의 파동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진보는요, 때로는 마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리플이 도입하려는 리플만의 영지식 증명, 즉 GK 기술은 데이터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데이터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고도의 암호학 도구입니다. 리플은 이 기술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와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XRP 네트워크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각국의 CBDC, 스테이블 코인까지 모든 블록체인사의 장벽을 허물고 그 중심에서 모든 가치를 중개하는 다리, 즉 허브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상호 용성 확보는 그냥 연결이 아닙니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유동성이 XRP라는 통로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새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킨 엘레가 강조한 모듈러 레저 설계는 이 확장성을 사실상 무한대로 넓히는 기초가 됩니다.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의 불을 실시간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XRP가 단순 코인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혈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2026년 로드맵의 또 다른 중심축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리플은 이제 결제망을 넘어 온체인 대출 기능까지 포함한 고도화된 금융 도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 금융 질서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과거 전통 금융은 중앙화 기관의 허락이 필요했죠. 하지만 XRP 레저 위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은 중개인 없이다 전 세계 누구나 자본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킨 엘레 총괄이 시사한 공식 검증 절차, 그리고 네트워크 회복 탄력성 강화는 이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안정적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XRP는 더 이상 송금이나 정산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치를 저장하고 증식시키고 대출의 담보가 되는 다목적 금융 플랫폼이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곧 기존 상업은행의 권력이 블록체인 위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과 수수료는 고스란히 XRP 프로토콜 안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죠. 우리가 알던 은행의 시대가 저물고 코드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새로운 부의 증식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리플이라는 기계가 합법적으로 돌아가도록 기름을 붓고 있고, 리플 개발자들은 그 기계의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물량은 이제 시장을 억누르는 덤핑 물량도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전 세계 유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되는 국가적 자산에 가까운 지위로 재평가되는 흐름이죠. 우리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숫자 등락에만 흔들리며 이 기회를 지나칠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설계도를 이해한 사람에겐 지금의 침묵은 폭풍 전 고요함일 뿐입니다. 금이 30조 달러 시장을 만들었듯이 전 세계 가치를 실어 나를 XRP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가볍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헐값일 때 대량으로 매수해 수십억 %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빈치 제레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전용 제트기, 각종 슈퍼카,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보스처럼 살고 있다. 비트코인 침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은 바로 다빈치 제레미의 다음 횡보입니다. 절대 가볍게 투자하지 않지만 한번 투자하면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어내는 이 다빈치 제레미. 그가 이번에 선택한 타깃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그는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레미의 지갑 한 곳에서 확인된 시바이누 보유액만 해도 무려 한화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상에서 지갑을 추적하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시바이누의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까지 목표 가격은 무려 1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423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0.01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이 시바이누 목표가는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코인 가격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의 예언은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히며 암호화폐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 FTX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언급했던 곳들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2021년 거품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은 뒤 급락했고, 그 이후 그의 옛 영상들이 다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록된 다빈치 제레미의 코인 관련 예언들은 사실상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레미가 시바이누 관련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시바이누 가격은 0.001원대에서 0.01원대 사이에서 그저 옆으로 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매수했더라면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예언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 단 100일 안에 지금보다 몇백 %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올라가던 시점까지도 시바이누는 몇 년 동안 지루하게 횡보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전 1년 이상은 더 길게 옆으로만 기었던 상황에서 단 100일 안에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시바이누는 무려 500% 이상 폭등하며 당시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25년과 2026년의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전 과정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시점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는지, 또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다빈치 제레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영상만 쏙 빠지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해서 결국 본인이 번거로워져서 영상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원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체를 저장해둔 상태라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대1로 신청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거라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빈치 제레미를 오래 지켜봐 온 일부 추종자들은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미리 시바이누를 매수해두었고 현재까지도 시바이누로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제레미 본인도 시바이누 고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향후 가격 변동 흐름과 최종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매수매도 전략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 이 번호로 문자 시바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쪽으로 문자로 시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